여기 마음이 구멍이 하나 크게 뚫려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밑에 구멍이 크게 뚫렸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바가지에 얼마나 더 큰 바가지로 부어야 되나, 다른 바가지로 부어야 되나, 더 빨리 부어야 되나, 다른 리듬으로 부어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구멍 뚫리는 거 보지 못하고 계속 이러다가 지쳐나가 떨어지죠. 아,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방송 초창기에 했을 때 참 많이 다뤘던 주제죠. 그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부자 되는 법, 그런 거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많이들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그죠? 다들 부자 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사실 저는 재테크 전문가도 아닌데 참 그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다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다들 부자 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다들 행복해지고 싶은데 참 행복해지지 못하고,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왜 아닌 말로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우리 생각만 하면 다 끌어당겨지는데, 아니 다들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자 되는 게 어렵고 행복해지는 게 어려울까요? 자, 바로 여기에 진짜 부자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진정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뭐 100억이요, 막 1조 원이요, 막 1000억 원이요, 막 너무 꿈은 큽니다. 막 수백억 벌고 싶고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앞으로 뭐 3년 후에 뭐 100억 달성하고 막 이렇게 확언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부자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대파해 보세요. 부자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큰 막 100억대, 1000억대, 막 1조대, 막 수조 원대 부자 됐다. 뭐 하고 싶으세요? 자,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부자 되면 좋잖아요. 아니면 정말 무슨 스포츠카 타고 뭐 여행 다니고 뭐 그런 얘기해요. 돈 뭐 펑펑 쓰고. 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왜 되고 싶은지 되게 모호해요.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모호합니다. 추상적이에요. 부자가 되고는 싶은데 부자 돼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별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되면 정말 그렇게 막 100억대, 1000억대 벌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현실적인 걸 기대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거. 자, 제가 이 상담 하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생전 보기 힘든 부주를 이룬 사람들 꽤 봅니다. 막 1000억대 자산가도 만나봤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생각했던 막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막 해피리 에버 애프터 평생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왜 찾아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든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든 사람 사는 거 똑같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막 수천억 뭐 돈이 있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애들 공부 안 하면은 속썩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남편 말 안 듣고 다 고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참.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갑자기 막 뭐 몇백억, 몇천억 벌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아요. 그 누가 싫겠어요. 당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금방 적응하더라는 겁니다. 그 행복감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말 실제로 막 갑자기 막 100억, 1000억 벌면하나요? 좋죠. 행복하죠. 그 행복감이 얼마 갈 것 같아요? 막 50년, 100년 갈 것 같아요? 50년, 100년은 커녕 몇 달밖에 안 갑니다. 그 행복감이 몇 달밖에 안 가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현실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는 그 기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져요. 또 이제 그죠? 100억 가지면 이제 또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무슨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행 다니고, 그거 10년 20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금방 질립니다. 생각보다 금방 질립니다.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금방 질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상을 쫓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허상을 쫓기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고 다 돈이 안 모여요. 돈 자체가 안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안 모여요. 허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허상을 쫓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행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이걸 모르시죠. 그런데 그런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란 허상을 쫓기 때문에, 잘못된 허상을 쫓기 때문에 이게 안 모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잘 벌긴 벌어요. 수입이 막 한 달에도 막 몇천씩 버는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아요. 그럼 연봉이 뭐 몇억, 뭐 10억, 100억 막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없대. 아니 좀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 터져가지고 돈 나가고, 돈이 좀 모일만 하면 터지고, 돈 나갈 때 생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겪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에 큰 구멍을 하나 뚫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에게 말해요. 돈은 참 좋은 거예요. 막 돈이라는 거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아유, 그냥 통장에 찍은 돈만 봐도 좋아. 아유, 막 그냥 이런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고 막.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 돈만 보면 자꾸 이 돈 때문에 힘들었던, 불행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 돈 때문에 늘 가족이 싸웠고, 무시당했고, 비참했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굴욕적이었고, 이런 느낌을 떠올린 분들이 있어요. 전자의 분들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돈이 좋으니까 돈이 머물러요. 머무릅니다. 돈이 잘 새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후자의 분들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느 코에 붙여.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또 이 작은 돈, 이 얼마 된 돈도 또 뚜루루루 나갑니다. 이렇게 뚜루루루 나가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돈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라는 것들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조급해요. 조급합니다. 뭔가 이렇게 수입이 캐시플로가 좋아서 정말 늘 하던 거 계속 했으면, 꾸준히 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았을 분들이,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좀 앞당기고 싶어요. 자꾸 하나하나 쌓는 걸 못 기다려요. 빨리 좀 큰 돈을 보고 싶어. 막 내 눈에 보고 싶어. 내 손에 잡고 싶어. 이런 분들 어떻게 돼요?
이걸 앞당기고 싶어요. 앞당긴다는 뭐예요? 내 페이스에서 벗어난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한 일을 했으니 푹 꺾이는 일이 생깁니다. 더 큰일 났죠. 더 큰 무리수를 둡니다. 또 푹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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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을 타더라는 겁니다. 왜 이걸 앞당기고 싶었을까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하면 정말 많은 것들 모았을 텐데 왜 이걸 앞당기고 싶었을까요? 조급한 겁니다. 왜 조급해요?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해요?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모으면 어느 순간 저기 가겠지만 내가 그걸 어느새 기다려? 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내 눈에 볼 때까지 못 믿겠어. 당장 내 손에 잡아야겠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 조급하고, 조급하니 무리수를 두고, 무리수니 더 큰 위험한 짓을 하고 푹 꺾이죠. 이런 흐름을 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할까요? 여기 마음이 구멍이 하나 크게 뚫려 있으니,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밑에 구멍이 크게 뚫렸는데 이건 보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바가지에 얼마나 더 큰 바가지로 부어야 되나, 다른 바가지로 부어야 되나, 더 빨리 부어야 되나, 다른 리듬으로 부어야 되나,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구멍 뚫리는 거 보지 못하고 계속 이러다가 지쳐나가 떨어지죠. 아,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이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마음을 봐야 돼요. 자, 이게 그 식이장에 있는 그런 거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식이장애. 그 왜 식이장애가 뭐예요? 너무 좀 과하게 막 먹고 막 토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 식이장애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게 될까요? 왜?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이렇게 터질 것 같아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래도 이게 뭔가 채워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터질 것 같아도. 왜 그러는 걸까요? 뭘 못 채운 걸까요? 그래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얘기가 나오죠. 사랑을 채우고 싶은 건데 음식을 채우니 이게 안 채워지지. 넌 사랑이 고픈 건데 음식은 사랑인데 사랑이 담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없는 인스턴트 이런 사랑 없는 음식만 아무리 먹어도 되니 그게 채워지겠냐.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채워지겠냐.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부자 되지 못하는 분들의 무의식도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말입니다. 아까 이 돈이 생각나가는 분들 돈만 생각하면 뭔가 안 좋은 추억이 떠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가지고 무시당했고 비참했고 슬펐고 창피했고. 자, 그런데 보통 이건 어린 시절 경험이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 그 아이가 그 시절 그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형성된 그 시절 그 아이가 정말 바랬던 게 뭐였을까요? 정말 바랬던 게 대부분 그 아이가 바랬던 건 화목한 가족입니다. 사랑해주는 부모님, 웃어주는 부모님. 대부분 이걸 바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여유 있는 부모님,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 사랑해주는 가족. 이 아이가 그 뭐 무슨 막 돈 뭉치 바랬겠어요? 그 아이가 그 돈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사고 싶겠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옷도 입고 해뺐겠죠. 그런데 과연 그 옷 자체를 뭐랬을까요? 그걸 사주는 부모님 원했겠지. 부모님이 나한테 그걸 해주는 그 행동을 말했겠지. 그래서 바로 이것도 식이장애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랑받는 느낌, 화목하고 따스한 느낌, 여기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 아, 엄마 아빠는 저렇게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우네. 돈이 없어서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돼. 비참해지는 거구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죠. 돈을 법니다.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난 돈만 벌면 돼. 애가 뭐 무슨 뭐 어떤 상황, 난 돈만 벌면 돼. 남편이든 뭐 부인이 어떻든 난 돈만 벌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삶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이 야, 너 잘한다, 최고야, 열심히 해, 화이팅, 이럴 것 같아요? 너 잘한다,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 너 그러다 몸 큰일 나. 뭔가 반드시 멈추게 만들 일을 만들어냅니다. 멈추게 만들 일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막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더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이 새나갈 일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없어질 일을 만들어내요. 멈춰야 돼. 너 그거 아니야. 주저앉혀요. 발목을 잡아요. 왜? 너 지금 그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필요한 건 다른 거잖아. 근데 왜 그건 보지 못하고 자꾸 글로만 가?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뭔가 나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자꾸 돈이 안 보인다.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나간다. 그럴 때일수록 여길 봐야 됩니다. 여길 봐야 돼요. 여길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이제 결국 그 내 안의 결핍을 보게 되고 그 결핍을 알게 되고 그 결핍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채우고 그 결핍을 해소하게 되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충만해집니다. 내면화의 상담이 끝나고 이런 느낄 분들 참 많거든요. 뭔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져요. 이런 상태가 되면 뭔가 예전만큼 예민함이 좀 떨어지고 좀 여유 있어집니다. 좀 더 여유 있게 행동하게 되고 여유 있게 반응하게 돼요. 이러면 일단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관계가 풀립니다. 이렇게 엉켰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돈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정말입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자꾸 돈 자체를 쫓아다니시는데 그런 식으로는 돈 안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이 물질이라는 건 내 안이 채워져서 밖으로 나와 물질이 되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이 내 안에 결핍을 밖에 있는 거를 자꾸 끌어와 채우려고 하죠. 밖에 있는 걸 가져와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걸 불러보세요. 이게 채워지나?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뭔가 허전해. 늘 부족해. 늘 아쉬워. 그 뭔가 그 빈틈으로 돈이 다 새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내 마음에 구멍이 있는지, 내 마음에 결핍이 있는지, 이 결핍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요. 돈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우리 쫓아가 보세요.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삼성 다닐 때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그 시절에 일을 시작하기 직전이었고, 이제 내가 이 삼성에서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너무나 고민이 있고, 드디어 이제 조금씩 마음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 느낌을 제가 페이스북에 어떻게 썼냐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늘 나보다 한 걸음 먼저 도망가고 늘 등만 보이던 세상이, 내가 이제 멈추고 나의 길을 가려고
보더라서니 이 세상이 나를 뒤돌아보기 시작하더라.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던 세상이, 등만 보이고 도망가던 세상이, 아니야, 나 너 안 쫓아가, 내 길을 갈래 하고 딱 마음을 한 순간 저게 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느낌. 제가 그 느낌의 페이스를 쓴 적이 있어요. 딱 그겁니다. 그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그래서 물론 이게요, 그렇게 막 극적인 변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 변화가 체감되기까지는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늘 이렇게 바닥을 치던 그 어떤 이게 떠오르기 시작해서 물 밖에까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하지만 가다가 이 꺾이는 변곡점, 바닥을 치는 이 변곡점, 이걸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큰 배가 갑자기 키를 확 틀었다고 이게 배가 갑자기 직각으로 확 꺾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돌아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당장은 그게 변하지 않지만 이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내면 따라서 현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뭔가 좀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쪼들린다, 그러면 잠시 멈춰서서 나의 안을 돌아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또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